예,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2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48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월 22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2월 22일은 거의 대부분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올해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7시 48분이라 지금 연락하면 화내요. 화내기 때문에. 어, 못 할 것 같고요. 그죠? 이게 지금 다른 거구나. 예, 내일이죠. 원래는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재판이 또 연기가 돼가지고 2월 23일로 행정법원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을 하는데 뭐 일단은 첫 길이고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야, 참 이게 행정이구나. 참 말장난. 예. 이래서 권력이 필요한 건데, 참, 예, 권력이 필요하죠. 이래서 일을 해보면, 권력이 얼마나 좋은가, 예, 권력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가,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지금 뭐 정권을 봤을 때는, 왜 검찰 권력이 저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주인이, 정치권이 걔에다가 우리가 그 뭐예요 저기 예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올가미라도 하여튼 걔를 붙들고는 있었죠. 예. 어 갑자기 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하여튼 그런데 걔 올가미가 지금 풀린 거죠. 예. 그냥 지금 뭐 걔가 날뛰고 있죠. 그냥 아무리 사나운 개도 주인이 이렇게 그죠? 예. 아이씨. 야, 이게 지금 알코올 기운이 안 빠졌는가 봐요. 단어 생각이 지금 하나도 안 나네. 어찌됐든. 지금은 뭐, 완전히, 걔 목줄을 쥐고 있었던 정치 권력이 문재인 정부 때 걔를 거세를 시킨 다음에, 원래 거세를 시킨 다음에 걔 목줄을 풀어줘도 안 되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거세라는 게 그 성장 과정에서 거세를 시켜야 이게 순진하지. 다 큰 놈을 갖다가 그 거세를 시키면 효과가 좀 다르죠. 효과가 달라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거세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미 그 검찰이라는 개는 어떻게 보면 다 성장한 개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거세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 거세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빨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걔가 짓기만 하면 되죠. 검찰이 걔라고 했을 때 짓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뭐 걔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을 보고 걔가 물어도 안 돼요. 그건 상해이기 때문에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 문재인 정부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거세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건 거세시키다가 도망갔어요. 지금 이놈이 걔로 얘기하면 거세시키다 도망간 거고 이빨부터 뽑아놓고 최소한도 짓는 것까지는 그게 어차피 검찰의 그 본업이기 때문에 그거 뭐 성대 수술까지 시키는 건 좀 그건 걔가 아니죠. 걔가 아니고 걔는 잘 짖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잘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빨을 뽑아버리고 고기를 안 주면 되죠. 고기를 안 주고 그럼 뭐 거세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빨을 확실하게 뽑아놨으면 됐는데 이빨을 뽑지 않고 에, 거세를 시키려고 하다가 아마 얘가 날뛰는 바람에 거세도 못 시키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러 명이 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날뛰면 개새끼가 저렇게 날뛰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수밖에 없죠. 뭐, 아니 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 검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새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새끼 이야기하는 거고. 어,
걔가 아무리 저기 뭐야 복종을 하고 잘 따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강아지여도 한번 보세요. 이빨이 장난이 아니죠. 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람쥐도 그래요. 다람쥐도 살벌하죠. 다람쥐가 그 도토리나 씹어먹는 귀여운 애가 아니에요. 어, 자, 오늘 이야기 뭐 정치적인 거는 저는 뭐 그 원체 관심이 없어서 좀 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 뭐 좀 짜증이 납니다. 노란봉투법 한노이 단독 처리 거부권 건의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노란봉투법으로 노동 3권 보장. 여기는 뭐예요? 정의당. 정의당이 정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 가는 것이 없고 국민의당에 국민이 없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느 정도 뭐 이거는 양심도 없고 양심은 고사하고 부끄럼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부끄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거르고 본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우리가 조금 의식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데 조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쟁이의 수준인 거고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칠갑산 안악내도 걸었다. 800만 다녀간 이 다리. 이 다리에 8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를 좀 알죠. 이 산 높은 이 저수지를 좀 알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네. 예전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이제 들렸었는데 천장호. 여기를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이걸 배경으로 이제 소설을 썼던 원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는 뭐 20대 때니까 20대 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그때 오토바이 MX였죠 MX.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드라이브 할 때 간 적이 있었고 하여튼 예전에는 몇 번 들렸는데 요즘은 뭐 하도 뭐 좋은 데가 많아서 근데 뭐 그렇게 800만 명. 그런데 이게 800만 명을 이제 이런 기사들이 문제죠. 이런 기사가 문제예요. 우리가 800만 명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365죠. 365명으로 하면 일평균 몇 명이에요? 2만 명이 다녀갔다고요? 여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언제서부터 다니고 거예요? 800만 명이.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 2009년에 건설됐으니까 12년, 13년 됐네요. 그죠? 그러면 나누기 13을 해야겠죠. 13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팩트를 해야 돼요. 하루에 1685명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곱하기 3 그러니까 5,000명? 뭐 많을 때 한 5,000명 정도 다녀갔다라고 봐야겠네요. 5,000명에서 뭐 만 명? 만 명까지도. 왜냐면 여기 이제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벚꽃 피거나 가을에 추워서 늦가을보다는 초가을, 초가을에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800만 명이 다녔다. 나는 또 1년에 800만 명 다녔다. 하여튼 야, 기사 쓰는 거는 배워야 돼요. 참 잘해요. 잘하고 칠갑호의 건설 추진 중인 칠갑타워래요. 아유, 이런 거 근데 이런 건물이 좀 이게 저기 뭐야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전망대라면은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여기 컨셉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참 이런 게 좀 문제인데 그래도 뭐 대한민국 일단 돈이 많으니까 뭐 잘해요. 잘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된장찌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 서울의대 9년간 14만 명 관찰했는데 콩 속에 항염증 황산화 성분이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비만 남성은 예방 효과 없어. 비만 남성은 예방 효과가 없대요. 아유, 글쎄요.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어, 위암 발생률을 현저히 낮춰준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콩에 지금 되어 있고 된장이라고 지금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그 예전에 그 연구 자료도 있었고 강조하는데, 재래식 된장하고 우리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판명 된장하고는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런 연구 결과나 뭐나 이런 거 발표할 때 자꾸 그 식품업체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벌써 이 90년대부터 몇 번씩 이게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간장 관련된 기사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뭐냐면 시중에 파는 된장이나 간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특정 제품에 뭐가 나왔다, 특정 제품이 그런 선전이 있다 그러면 뭐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유통되는 그 상업적인 된장이나 간장이 아니라 결국은 전통적인 된장하고 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항암물질, 우리 이제 짜게 먹지 말라고 자꾸 된장하고 간장을 멀리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특히 그 된장하고 간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NK 세포 아까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예, 자연 살해 세포, 암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 세포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간이라든지 그 이런 뭐야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는 기사나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직접 또 많이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3월 초면은 이제 된장을 담을 때가 됐죠. 예, 저희는 지금 뭐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어서 올해는 제가 된장을 못 담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뭐 된장잠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콩도 좀 담을 만큼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 간장이 굉장히 맛있죠. 예,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지금 조선 간장이라고 생각하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간장이 그 시간장으로서 아주 지금 뭐 알아주죠. 알아주는데 너무 비싸요. 예, 된장은 안 비싼데 간장이 너무 비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원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싸구려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간장이 농도가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재래식 간장하고 가격 차이는 한 3배 정도.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양으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도가 원체 진해서 한 3배 정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저희 회원분들은 뭐 내용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이게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된장, 간장, 그리고 간장만큼은 다 바꾸세요. 지금 그 싸구려 된장이 하여튼 몸을 망칩니다. 몸을 망치고 또 이런 이야기하는 저는 건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이스만 법정 공방 채널 하이브 SM 최대 주주 됐다. 뭐 이거 뭐 이야기 좀 나오더라고요. SM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수만 씨가 좀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도 좀 정정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SM 같은 회사를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 개인의 영향이 컸던 회사죠. 저희 뭐 지주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뭐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별 볼 일이 없지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떠한 한 사람의 욕심이 이건 공도 크지만 공이 크면 나중에 또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룰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내려놓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좀 내려놓으셔야죠. 저도 지금 제가 꼭 지주클럽을 성공을 시키면, 정상화 시키면,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자기가 다 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다 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다 했다 하더라도 뭐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 또 어떤 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글쎄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사과나무를 따먹는 기쁨보다 사과가 맺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사과가 맺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자,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가 됐으면 할아버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후배들, 손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이 먹으면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요.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발악일 것 같아요. 50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 실적이 좋았어도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역사도 아래로, 다음 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감이 떨어져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지금 50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검정색을 입었더니 얼굴만 커 보인다. 얼굴이 작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된장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오늘 주제는 뭐 된장이에요. 된장이었고, 지금 이제 28분, 이제 마무리하죠. 아파트 거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전체 주식 총량 중에서 과연 몇 프로만 거래됩니까? 몇 프로 거래 안 되죠. 몇 프로 거래 안 되는 거 가지고 전체 주식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완전 희망이 대단한 거죠. 희망이 대단한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뭐 이미 서울대 간 거 마냥. 진짜 일부분 주식 거래되는 가격 가지고 전체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웃긴 얘기죠. 예전에 얼마 안 됐죠. 그 암호화폐 가지고 뭐 재산이 뭐 얼마였는데 갑자기 지금 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친구 있죠. 그런 구라들을 믿지 않을 때, 현실을 볼 때 기회가 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이 아파트 값 가지고 자꾸 그 입씨름하기 진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9%가 A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99%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마치 뭐 무슨 다수결로 어떤 진실을 갖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렇게 거래가 됐죠. 됐어요. 됐는데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 케이스를 왜 그렇게 거래가 됐는지. 뭐 집값이 오르면 뭐 더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그 아줌마들 이야기와 그 신문 기사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안 되죠. 왜?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거래되는 게 신기하구만이라는 댓글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는 것 마냥 이렇게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전혀 정상 거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다 집을 갖고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을 것 마냥 이렇게 떠드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 대부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부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예, 거의 다 보면 어, 대부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부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왜 이 명확한 대답을 그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뻔한 사실인데 자꾸 그 그죠? 예, 그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들이 예, 모든 하여튼 채널을 다 막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집은 언제 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자꾸 집값 떨어지면 집 사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집값 올라도 집 살 수 있고요. 떨어져도 집 못 사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금융 조건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집을 사는 거예요. 더 금융 조건이 더 좋을 때. 내가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많은데 이자 소득보다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낫겠다. 그럼 집 사면 돼요. 근데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자 소득을 얻겠다? 여러분들 대출 이자가 비싸요. 예금 이자가 비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벌었다? 사기를 친 거죠. 예, 갭 투자로 집을 버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치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예요. 네? 자기 합리화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다? 야, 진짜 보면 그죠? 참 쉽게 이야기해요.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금 문제라든지 또 거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닌데 꼭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사기치는 놈들. 그러니까 본인은 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 그 돈에 탐욕에 빠진 인간들하고 또 뭐냐면 거기에 편승해서 막 떨어진다, 막 오른다, 막 이렇게 이게 들썩들썩거리는 친구들, 훈수 두는 친구들. 예,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생전 부동산이라는 걸 제대로 사보거나 팔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한참 많이 했을 때 그 떠들었던 인간들 있죠.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대로 된 본인 집도 없는 인간들이 뭘 자기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겠다, 뭐 남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뭘 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참 이게 온라인 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어, 그런 뻔뻔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 뻔뻔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 의외로 세상이 좁습니다. 아니, 지집도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 놈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겠다고 메일을 돌리고, 예, 자기는, 뭐 어쩌고, 아, 참, 진짜, 한심해서. 예,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될 때, 제발, 예, 제발, 특히 기사 수준이, 부동산에서 기사 수준이 굉장히 유치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 유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5% 이상 상승했다. 이런 기사를 볼 필요도 없고요.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안 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자, 그 문제도 있지만, 그죠? 예? 아무리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사면 이익 실현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그 고통은 장난이 아니에요. 주식보다 더 심합니다. 부동산은. 예, 더 심해요. 제가 그 10년 전부터 항상 강조했었잖아요. 금리가 여러분들이 2%대, 예, 금리를 받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예,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산다?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다른 상승 요소가 아니라 금리였다. 금리가 계속 낮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빚내서 본인들은 갭 투자하면 돈 벌을 것처럼 임대사업하면 돈 벌을 것처럼 했잖아요.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갔잖아요. 본인들만 약은 것처럼. 예,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얕게 아무리 굴어도 아니요 부동산을 이미 예, 부동산에
그 중심들은 뭐 암호화폐나 주식처럼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또 얘기가 또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기사 정도를 보고 흥분하고 기사 정도를 보고 어떤 것을 부동산 관련해서 파악한다? 예,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지금 경제 기사를 쓰는 친구들, 기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양심이,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예, 부동산을 살 만큼 전혀 안 되는 수준의 친구들이 기사를 쓰고 있고요. 예,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잘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유튜브 잘 적응 안 돼요. 아무튼 예,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